안녕하세요. 에듀콘서트 김유영입니다.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주제가 조금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파트이기도 해요.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과학의 수학적 해석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과학을 싫어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그림 딱 보시면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테마에 나오는 그래프들을 이렇게 꼽아 놓은 거거든요.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잠깐 언급이 되고요. 2학년부터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제 물리학 1에서 소위 킬러 파트라고 하는 단원, 그 1단원이에요. 1단원에 역학 파트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래프들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래프 그냥 제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잖아요. 네, 지금 4가지식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중에 방정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방정식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첫 번째 거밖에 없어요. F는 ma다. 자, F는 ma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요,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아이작 뉴턴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네, 과정을 말씀을 드릴까요? 아이작 뉴턴은 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실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1법칙을 발견을 했고요.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두 번째는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할 건데 그때 이러한 물리량을 나는 가속도라고 정의하고 싶어 라고 했던 게 바로 가속도의 법칙이고, 거기서 도출된 식,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식이 바로 F는 ma라고 하는 거예요. 방정식은요, 과학에서 굉장히 간단해요. 왼쪽하고 오른쪽, 이걸 보통 또 이제 좌변, 우변이라고 얘기해요. 굳이. 네. 수학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예, 저는 과학이니까 수학은. 좌변, 우변 이러지 않아도 돼요. 왼쪽과 오른쪽, 등호 그냥 이퀄이라고 해도 되고요. 같다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어렵게 가지 말자는 거죠. 왜요? 아이들이 저런 식의 공식을 보다 보면 수학에도 이미 질려 있는데 과학에서 또 저래? 나는 과학할 발자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힘은 ma야. 이걸 F는 ma라고 줬잖아요. 왼쪽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보통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표현한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과학에서.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이거 일일이 다 한글로 쓰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니셜 씁니다. 희응은 지읒 곱하기 기역 써도 돼요. 그런데 보통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기호처럼 많이 쓰는 게 이니셜이잖아요. 그래서 힘, O 쓰니까 F 쓰는 거예요. 질량, 매스니까 M 쓰는 거예요. A, 액셀러레이션, 가속도니까 쓰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미지수라고 받아들여요. X, Y, Z와 동격화시킵니다. 수학에서 봤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과학에서는요, 어떤 숫자인지 모를 뿐이고요. 얘와 얘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정식이 이렇게 밑에 있는 식들로 파생이 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혼란해 하거든요. 자, 밑에 있는 식들은 왜 방정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들을 해석한 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재나 교과서들에서 이런 식들을 네모해 놓고 거리 구하는 식, 속도 구하는 식, 별표, 박스, 팁 해놔요. 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압박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주는 압박입니다. 무언의 압박이에요. 어떻게 알아? 이거 너 외워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걸 포기하게 되냐면, 저 공식을 외우잖아요. 자, 수학에서 했던 버릇 그대로 과학에도 와요.
문제를 봤을 때 이 숫자는 내가 아는 이 식에 V에 넣어야 되나? A에 넣어야 될까? T에 넣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이 이만큼이 있다 그러면 저런 식의 제시는, 수학적인 제시는 그걸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내놓는다 생각을 해요. 저런 식을 제시를 할 때는 그래프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도출된다, 이렇게 도출된다. 물론 그런 과정을 교과서, 교재에 써놓습니다. 네, 분명히 써있지만 다만 무언의 압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식이니까 외워야 돼가 아니라 이 식은 그래프에서 파생된 식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좋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정도만 언지를 해줘도 아이들이 보다 좀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래프는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고요. 그냥 네모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외워서 대입하는 걸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런 것들도 과학에 그대로 끌고 와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서 T는 뭐예요? 이 식은 언제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설명도 아마 이럴 겁니다. 가속도 구하려면 이 식 써야 돼. 알겠지? 자, 여기서는 이거 알잖아? 이거 모르고 그럼 이 식 쓰면 이거 나와. 네, 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도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가장 큰 무기는 가장 기초 이론에서 온다고 봐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인과관계를 밝혀놓은 식이고요. 밑에 제시했던 저런 류의 어떤 수학적인 공식들은 사실은 배제한다기보다는 나름의 어떤 내가 이런 개념이나 이런 활용에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을 때 또 다른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즉,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제시하는 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도출된 식들을 외워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시된 저 세 종류 말고도 많습니다. 사실 물리학에는 저런 공식들을 외우지 않고도요, 충분히 문제들 많이 풀어낼 수 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제들도 저런 식들 하나도 안 쓰고도 풀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과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접근했던 학생들,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할까요? 이건 굉장히 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기,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암기는 배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머릿속에 오래 남는 암기법.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